안녕하세요. 근데 실력은 팍팍 늘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누가 공부가 쉽다고 했겠습니까? 세대도 안 올라서 공부 어려운 거죠. 2주 만에 봤는데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어디 보실 차례예요? 자, 땅을 사려고 등기를 떼봤더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했다. 매매는 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계약금 치른 때일까요? 물건을 인도받았을 때일까요? 그렇죠. 186조 뭐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 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절로 나올까요? 당사자들이 뭐 해야 돼요? 신청인데 신청, 갑을 뭐라고 부르자? 등기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공동 신청이지만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그림에서는 어느 쪽에 단독 신청 받아주겠어요? 지금 공동으로 하는데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 쪽에 받아주겠어요? 이분이 협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협력 안 해준단 말은 결국 서류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는 몇 번 해보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뭐 안 주는 걸까요? 지금 갑과 을이 손잡고 하는데 어차피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법무사한테 서류를 넘겨줘야 하는데 이분이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는다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겠냐고요? 인감 안 띄워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등기 필증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위임장인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소송에서 뭘 받아야 되겠어요? 판결 받으면 그때는 뭐 하는 게? 단독 신청이에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그 서류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걸 배울 차례입니다. 교재 보시면 89페이지.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써와야 돼요? 네가 도대체 뭐 하고 싶은지 신청서에다 한 장에다 좀 써오라고요. 이런 신청서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 많이 깨가 늘었습니다. 90페이지. 자, 신청서. 제일 먼저 뭘 써야 될까요? 접수번호는 등기관이 찍어줍니다. 그렇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 파는지 제일 먼저 제가 부동산 표시. 자, 이거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1번 부동산은 땅이고 2번 부동산은 건물인데 이렇게 하는 거 1, 2번 묶어두시고 제목 따라 보십시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건별로 신청서 들어가지 마. 이렇게 두 건인데도 몇 장이다. 한 장에다 몰아서 하는 걸 뭐라 한다? 일괄 신청이야. 자,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인데 거기 또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가액이다 형광펜 하시고 얼마에? 이분들이 지금 1억 2천이라 하시면 돼요? 안 돼? 지금 얼마? 12억짜리입니다. 12억에 이렇게 실거래가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그래야 등기부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얼마에 넘어갔는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거래가액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인데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나와 있죠. 그 연월일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 날입니다. 물론 여기다 옆에 써놓으십시오. 이건 계약일입니다. 매매했다면 계약이 있었으니까 계약일을 쓰는데 10월 28일 날 여러분 어디 계시겠어요? 시험장에서 열심히 학교를 향해서 나가고 있겠죠. 자, 4번 뭐 또 써줘야 돼요? 등기 목적. 여기는 뭐죠?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저당권 설정. 은행에서 돈 빌렸다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 말소. 그렇게 목적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 밑에 이전할 지분은 없으면 넘어가시는 거고. 자, 의무자 김건희 동그라미 하시고 몇 년생이죠? 제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입니다. 거기 주소 암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특산물 맛있는 거 생기면 일로 택배를 보내시면 제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여러분 이름 나왔죠. 합격생.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됩니다. 몇 년생? 74년. 그 다음에 주소 나오는데 거기 주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제 사무실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인데 문제는 정말 김건희가 96년생이고 주소가 401호 맞을까요?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신청서에다 딸랑 써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아, 뭐도 필요하겠구나.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시라고요. 자, 오른쪽 가서 이제 돈 내야 됩니다. 시가표 진액 쭉 써주시면 되고, 자, 취득세도 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등기신청 수수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원래는 이 수수료를 제일 밑에다 수입증기를 붙였는데 지금은 수입증기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은행에다 납부해야 됩니다. 얼마 냈죠? 근데 이거 원래 건당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왜 2건 냈어요? 왜냐하면 신청서는 한 장이더라도 건수는 몇 건이요? 2건이기 때문에 3만원 내고 거기 계좌번호 형광펜 하시고 외우십시오. 제 계좌번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계약서 쓸 때마다 일로 5,000원씩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알아야 되잖아. 은행을 물어봐야 되죠.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 쓰실 때마다 10건째까지는 얼마씩 보내시라고요? 5,000원 보내시고 울산 누구 이렇게 딱 보내십시오. 하도 들어오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자, 6번째 등기무자의 등기평보 최대한 이쁘게 형광펜 하시고 올해 시험에 나올 차례인데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땅을 팔죠? 을한테 파는데 정말 이 사람이 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갑한테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등기 필증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등기 필증이 아니라 뭘 주는 거야?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자, 한 장 넘겨서 그림만 살짝 볼게요. 95페이지. 이게 옛날 말로 등기 권리증입니다. 옛날엔 이거 줬는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몇 페이지로 와보시냐면 109페이지 와보시면 자, 거기 봤더니 권리자가 누구다? 김건희. 자, 김건희가 지금 땅을 팔죠.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너 건이니? 하면 건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 있는 일련번호 형광펜 하시고 일련번호. 일련번호 어디 있어요? KYK 거기 12자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몇 개 주는 거죠? 50개인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신청서가 왔다 갔다 해봤더니 건이는 몇 번 선택한 거예요? 37번을 선택했습니다. 37번 선택해서 37 다시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부를 2번 확인한다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자, 성명 누구고 김건희고 1년번호 맞춰보십시오. 맞는가 틀린가? 그대로 맞죠. 비밀번호 몇 번 선택했죠? 37 해서 8569 이렇게 해줘야 본인 증명된다고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는 게 이따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등기 필증을 뭐였지만 제출했지만 이제는 이거 주는 게 아니고 등기필 정보면 이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제공을 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어디에다? 신청서에다 이렇게 써오면 된다고요. 91페이지 중간 보면서 뒤에도 설명 나오지만 말로 외우지 마시고 지금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이따 일단 나올 거고. 자, 등기평 보셨고요. 11번째 뭐도 나오죠? 선무서면 줄 긋지 마시고 아까 원인이 뭐였어요? 매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뭐 내라? 원인이 매매라면 뭐 내봐라? 매매 계약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야 된다고요. 자, 취득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모르잖아요. 확인서 들어야 되고 수수료 납부했을까요? 확인서 들어오면 등기관이 사이트 접속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장은 줄이 그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둘이 손잡고 직접 신청했다는 거죠. 자, 지금 땅 팔고 있습니까? 건물 팔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장은 2개 다 들어왔습니다. 토지대장도 들어오고 뭣도 건축대장 들어왔고요. 자,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각이란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누구 것도 들어야 되고
의무자 김건희 것도 들어오고 권리자 누구? 합격생과 양쪽 게 다 들어왔다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도 들고 와야 돼요? 신고 필증이요. 자, 그러면 지금 건희가 합격생한테 땅을 얼마에 팔았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합쳐서 12억입니다. 땅은 얼마 받았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매매 목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볼 때 매매 목록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걸 연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은 당연하니까 줄 긋지 마시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은 도장 팔 거 없습니다. 직접 가서 뭐 하면 돼요? 서명으로 해서 인감 대신 할 수 있죠. 근데 몇 통 들어왔어요? 한 통. 그럼 왼쪽 보고 대답하십시오. 건의께 들어왔을까요? 합격생께 들어왔을까요? 매매를 본다면 여기서 매도인께 필요할까요? 매수인께 필요할까요? 불이익받는 매도인께 필요하지 누구께 필요한 게 아니야. 등기 권리자께 필요한 것은 아니까. 그래서 몇 통 들어온 거예요? 한 통 들어왔다고요. 자, 8번 무슨 날이에요? 11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학원에 와서 웃고 떠들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숨어 있을까요? 그건 어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신청서 제출 연월일이야. 며칠 날 냈다? 29일 날 제출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걸 살짝 써보십시오. 기명 날이냐. 신청서에 누가 신청했으니까 이름 쓰고 기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찍는 거예요? 날인. 도장 찍는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할 등기소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어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등기소를 뒀습니다. 지금은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규모가 큰 뭐가 돼요? 등기국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신청서인데 진짜 중요한 거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거기다 합격의 열쇠를 숨겨놨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토지대장에서도 한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지적합격했고 등기에서도 찾았으니까 등기도 보였어요. 합격했으니까 시험 때까지 안 놀고 쭉 가면 공시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고요. 자, 머리에 담으시고 앞으로 오십시오. 자, 1번에 가로 1번 줄 긋지 마시고 읽어만 보십시오. 무슨 주의? 가로 2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뭐 할 수도 있다. 일괄 신청되는데 동그라미 1번은 줄 대지 마시고요. 아까 본 거니까. 아까 건희가 합격생한테 뭐 팔았어요? 땅과 집 팔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 그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주의할 게 있거든요.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다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억번호 별표를 하시고 나온 지 오래돼서 이게 다시 나올 건데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해보십시오. A가 갑한테 5억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뭘 요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좋다. 14번 땅 내 것이다. 저당권인데 자 이거 14번 땅값이 5억밖에 안 됩니다. 담보 더 내놔라. 좋다. 15번 땅도 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무슨 저당이야? 자, 이때 신청서 몇 장 쓸까요? 한 장 써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은 몇 건이어도 2건이어도 나머지가 다 같으니까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봐야 돼요. 일괄 신청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나오는 거지. 이건 물상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가 빌렸는데? 여기는 갑당, 여기는 을당. 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른데 이때 일괄 신청할 수 있겠느냐? 엄밀히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감이 들어올 때 누구 인감 들어야 돼요? 갑고 여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등기 규칙에다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많은데 공동 저당이 많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몇 장이다. 한 장에다 할 수 있도록 눈 감아준다고요. 그럼 거기 기억번호 어디에다 포인트를 넣으셔야 되겠어요? 소유자가 다르냐. 몇 번 읽다 보면 기억번이 공동저당이라는 게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일 때는 뭐가 달라도 소유자 달라도 뭐한다. 일괄 신청 받아준다고요. 반면에 니은번하고 당구장 표시는 묶어놓고요. 쭉 읽으시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을 느끼고 나오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한쪽만 여러 명일 때는 일괄 신청 받아줍니다. 근데 의무자도 여러 명이고 권리자도 여러 명이면 지분 변동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일괄 신청 안 된다고요. 그럼 거기 당구장 표시 앞에다는 뭐라고 하나 써놓으시라고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한쪽만 여러 명이면 봐주는데 양쪽 다 모일 때는 여러 명일 때는 그때는 일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일괄 촉탁이라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번 쳤다는 공매처분 밑줄 하시고요. 니은번 매각이다 밑줄 하시고 이건 경매 공매할 때 일괄 촉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목적이 달라도 이건 밑줄만 쳐두시고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살짝 한마디만 더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신청서를 몇 장 쓰냐 문제라면 여기 이제 반드시 적어야 될 가로 1번 뭐가 있죠? 필요적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가로 2번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필요적이면 동그라미 1번 들어가기 전에 가로 2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보고 대답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요. 이거 보면서 책 넘기기 전에 필요적 사항이 있으면 뭐도 있겠구나.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읽어야 책이 쭉 읽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안 읽어진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은 이거 읽을 때 아무 생각 안 하면 이게 나왔을 때 왜 이게 나왔는지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라고요. 필요적 사항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뭐 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임의적 사항은 당사자는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사항이겠죠. 자, 필요적 사항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줄 하시고 부동산 표시까지 밑줄 하시고요. 아까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올리시면 되고 내용에다는 줄 긋지 마시고 신청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제목만 밑줄 하시고요. 신청인 기억 니은 디귿 줄 긋지 마시고 아까 건의 합격성 확인하시면 되고요. 니 1번만 별표를 하시고 밑줄 치면서 가십시오. 공유일 때는 지분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합의일 때는 지분을 쓰는 게 아니고 합의라는 문구만 넣어주면 됩니다. 늘 비교를 하시고요. 페이지를 또 넘겨보시면 3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등기 원인과 그 연월 전인데 기억번은 줄 긋지 마시고 원인은 그때그때 다를 거고 니은번에 첫 번째 것만 밑줄 씌십시오. 매매라면 뭘 말한다? 계약 체결일을 말하고 뭘 말하는 게 아니다. 잔금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만 밑줄 하시고 밑에 거 넘겨도 되고요. 4번 줄 긋지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5번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봤던 기억나시죠? 6번 별표를 하시고 밑에서 더 자세히 할 거니까 혼자 볼 때는 두 줄 읽어내시고요. 7번 줄 긋지 마시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8번 아까 8번 며칠이었죠? 합격자 발표일이야. 9번 줄 대지 마시고 취득세 쓰는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취득세도 적더라만 보시면 되고요. 10번째 세모하시고요. 수수료인데 가로 안에 있는 말만 밑줄 하십시오.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이냐. 단독 신청이면 누가 내면 돼요? 공동 신청이면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것 갖고도 중개업소 싸웁니다. 당연히 누가 낸다? 등기 권리자가요. 거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15,000원만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시험에 어렵게 안 나오는데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통상 얼마 낸다? 15,000원이고 깎아줄 때도 있고 소소한 건 더 적게 낼 때도 있다고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도 줄 긋지 마시고 아까 김영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영란은 이 10가지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사항이니까 거기 볼 때는 애우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다 하고 신청서를 뭐 하시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라고요. 반면에 오른쪽 가서 보시면 이제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자, 거기 눈으로 하시다가 물권 법정 뒤만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십시오. 무슨 뜻이죠? 자, 니네들이 특약을 맺었다고 약정을 맺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물권 법정이니까 법률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자, 줄은 긋지 마시고 제가 읽는 것 잘 봐보십시오. 매수인은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뭘 못한다. 등기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물권법정주의잖아요. 약정은 가능하지만 등기할 수 없는데 밑줄 치고 싶으면 그 뒤에 거에다 치십시오. 아파트 분양 약관에다가 너는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특약, 등기할 수 있다. 없다고요. 특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그걸 등기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물권법정주의 법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고요. 자, 거기 표에다가 별표 한 3개 쳐두시고 시험장 가면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나올지 등기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쭉 훑어봤더니 지금 배울 거 아니고요. 강론 돌고 물권법 돌아야 됩니다. 별표 쳐주셨다가 9월달쯤에는 이걸 보시고 봐야 돼요. 기억을 나시고 안 나면 해당 부분 가서 찾아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올해 시험에 뭐가 나야 되냐면, 자, 옛날에는 등기를 마치면 뭘 준다고 그랬죠? 등기 필증인데 지금은 뭘 주죠? 이게 2006년 6월 1일서부터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아랫부분. 등기 필증을 뭐 한다? 제공한다. 밑에 설명 다 된 거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95페이지 옛날 거 봐보십시오. 자, 이거 원래 서류가 뭐였어요? 매매 계약서죠. 며칠 날 접수시켰어요? 이렇게 방문 신청하면 지금도 이렇게 접수도장 찍어줍니다. 며칠 날 접수됐다. 접수번호 몇 번? 37,231호요. 간할 등기소 어디? 자, 그러면 지금 이거죠. 당사자들이 이렇게 신청할 때 뭘 제출한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여기다 뭐 찍고? 접수도장 찍고. 자, 등기관이 뭐 있겠어요? 여기다 등기를 이렇게 마치게 되면 다시 을에게 뭘 주는 거예요? 등기필 밑에 도장 찍어줬죠. 거기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입히십시오. 등기필 입히시면서 이걸 등기필증, 그런데 옛날에는 다 등기 권리증을 했거든요. 거기 네모 안에 한글 판독해 보십시오. 그렇게 판독하다 눈 버립니다. 위에 접수도장 보고 컨닝해도 되잖아요. 글자 맞죠? 수원, 지방, 법원, 여주, 지원, 인 이렇게 찍어준다고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거 왜 만들어줬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누구한테? 형한테 팔고 등기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등기관이 너 정말 저기 을 맞느냐 뭐 해봐라. 본인임을 증명해봐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다음에 을이 땅 팔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저 등기필증을 누구에게? 등기소,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아, 그러면 본인 증명 돼서 등기를 누가 앞으로? 평 앞으로. 그래서 이걸 옛날 분들은 땅 문서, 집 문서 그랬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등기 필증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등기필 정보요. 자, 그런데 등기 필증은 직접 등기소에 뭐 한다 그랬죠? 제출하지만 등기필 정보를 받았을 때는 이 서류를 내는 게 아니죠. 뭔만 내주면 돼요?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뭐 하면 돼요? 여기다 제공해 주면 된다고요. 자, 이제 취지는 이제 쉬운 거니까 알았고요. 이걸 언제 제공하느냐. 자, 가로 2번. 제공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그 밑에 첫 단어, 공동 신청에다 형광펜 하면서 뭔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산토끼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 반대말이 뭐예요? 판토끼는 우리의 목표고, 현재 우리 수준은 집토끼, 바다토끼, 들토끼 그러죠. 알카리 토끼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알카리 토끼 하신 분들은 저기 가서 국가경제를 다른 쪽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반대를 많이 하는데 산토끼 반대말이 뭐라고요?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 이걸 뭐 해라? 제출 제공해라.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에요? 언제는 낼 필요가 없는 말이구나. 자, 그럼 공동일 때 낸다. 단독일 때 안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제 단독 신청하죠? 처음부터 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이미 진정성이 보장되었거나 그럴 때는 굳이 뭐 안 내도 된다.
등기필증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분 계시잖아요. 관공서가 오셨다. 관공서는 그 자체로 진정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관공서일 때도 말한다. 낼 필요가 없다. 가로 3번에 별표를 하시고 시험료 거기서 나오겠죠. 제출하지 않는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줄긋지 마시고 영어 한번 써보십시오. 핑. 2번 상속과 합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상속 등기나 합병 등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죠.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거기 두 줄 보시면 늘 시험 문제 함정 거기서 나옵니다. 판결은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낼 필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가 괴롭히죠. 자, 여기서 통상은 누가 등기 협력을 안 해주죠? 의무자가 안 해주니까 소송에서 판결받으면 승소한 권리자는 이거 들고 올 필요가 없는데 반대가 될 때겠죠. 자, A가 B한테 5억에 팔았습니다. 계약서 쓰고 며칠 뒤에 이 땅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2억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안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A가 배운 사람답게 제발 등기 좀 뭐여라. 받아가라. 인수청구권. 그래도 안 받아가면 소송. 얘가 뭐하고 승소 판결 받고 얘는 패소 판결 받고 자 여기서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는 거죠. 누가? 이 사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데 지금 등기필 정보가 누구 수중에 있어요? 자기 수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 그냥 가면 안 하는데 판결이더라도 누구일 때는 승소한 의무자일 때는 이거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누구 수중에 있다. 자기 수중에 있다. 그래서 이때는 비록 뭐이지만 단독이지만 승소한 의무자일 때는 뭐라 제공하라고요. 4번 관공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관공서 자체로 보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한 줄 읽다 보시면 형광펜이 들어갈 문구가 보입니다.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당연히 안 내는데 관공서도 법무사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걸로 보장됐잖아요. 관공서가 뭐 하더라도 공동 신청하더라도 관공서란 말 나오면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가로 3번은 올해 시험장에서 나올 문제니까 주의 있게 보시는데 자 지문이 부족하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동 신청합니다. 근데 의뢰하는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잃어버렸다 안 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들 시험 보면 틀리면 뭐라 그래요? 배운 적이 없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해줄까요? 왜 재발급이 안 되니까요? 이건 주민등록번호처럼 가지고 있다가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뭐 했을 때 마쳤을 때 딱 한 번만 나오는 거라고요. 또 마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재발급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을은 본인 증명할 수가 없으면 땅 못 팔아먹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로 4번 멸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 묶으신 다음에 서류가 세 가지 들었는데 빠르게 보시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오른손 엄지도 찍어야 됩니다. 자, 그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1번 확인 조서 누가 작성했어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 여부를 뭐 한다고요? 확인하는데 등기관이 확인하면서 그냥 확인하고 그냥 눈만 맞추고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확인했던 문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신분증 달라고 합니다. 신분증 복사하고 오른손 엄지 찍고 옷은 못 입었고 안경 썼느냐 해서 확인했다는 문서를 꾸미는데 뭐가 돼요? 왜 조서죠? 공문이 있으니까요. 2번은 확인 서면인데 확인 서면은 누가 확인한 거야? 자, 여러분이 땅 팔고 등기소 갈까요? 대부분은 중개업소 가면 누가 와 계세요? 법무사 사무장이 있잖아요. 법무사 사무장이 본인 여부를 뭐 하겠어요? 확인하는데 이분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1번 확인 조사는 밑줄이 어디 가야 돼요? 누가 확인한 거예요? 등기관. 2번은 변호사, 법무사, 대리인이 확인했다고요.
3번은 아예 변호사 사무이라서 뭐 받았고? 공증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증받거나 하면서 전부 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서 확인됐으면 자, 이런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7, 8 넣으면 뭔데요?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엉뚱한 놈이 을 행세해서 해버리면 진짜 을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줄 칠 말이 뭐겠어요? 누구에게?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3가지입니다. 확인 조서는 누가 확인? 등기관. 확인 서면은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 공증 서면은 공증 사무실에 와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으면 비록 잃어버렸더라도 등기를 하는데 이때 법무사는 더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10만원에서 20만 비용 추가됩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일단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이따 20분 뒤에 물어봅니다. 기억날까 안 날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서류인데, 자, 이걸로 본인 증명했는데 더 중요할 때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거기 서류들은 이따 보기라고 99페이지 보십시오. 이걸 또 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데 신청서, 등기표는 그 다음에 뭐 내라는 거죠? 물론 인감 증명도 뭐 때문에 내는 거예요? 진정성을 위해서. 근데 인감은 누구 인감이냐? 등기 의무자 인감 낼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하다 보면 제3자한테 서류를 받아갑니다. 그 서류를 뭐 한 사람? 작성한 사람의 인감에서 이렇게 뭘 확인하려고요? 의사를 확인하게 한 건데, 자, 등기하는 방법이 2가지였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인데 전자 신청할 때도 인감 증명을 낼 수 있을까요? 방문 신청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다가 제출하면 되죠. 전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때는 인감을 낼 수가 없죠. 자, 거기 의에서 2 단어 찾아내 보십시오. 첫 단어 뭐 할 때? 방문 신청할 때.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뭐 할 때는? 전자신청은 뭘로 대신하니까? 공인 인증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따로 내지는 않으니까 인감은 언제만 필요한 거예요? 방문 신청할 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인감을 제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목차가 크게 동그라미 1번 어디에 형광펜 하셔야 되겠어요?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2번은 칠판에 써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서면 작성자인데 중요한 건 등기 의무자인데, 자, 여기서요. 등기 의무자 인감을 제출한다.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누구 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매매 떠올려 보십시오. 매수인께 필요하다, 매도인께 필요하다. 매도인께 필요하지, 매수인께 필요하지 않다. 아까 우리 신청세 건의께 들어왔을까요? 합격생께 들어왔을까요? 의무자께 아니라 누구께? 의무자께 필요하고 권리자는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요. 의무자란 말을 썼다는 거 뭘 깔고 들어가는 말이냐면 공동신청을 의미로 합니다. 반대해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역시 인감도 언제는 필요 없다. 그럼 아까 권리증도 언제 필요했죠? 공동일 때 필요하고 단독일 때 필요 없고, 인감도 공동일 때 필요하고 단독일 때 필요 없는데 인감은 다시 더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의무자라고 다 내는 게 아니고, 자, 거기 교재에서 기억번하고 디귿번 묶어보십시오. 기억번 첫 단어 제가 밑줄 쳐놨죠. 소유권. 디귿번은 거기 기억번에 한 6줄 있죠. 거기 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머리는 아프겠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면 등기법 뒷부분이 쉬워지고요. 이걸 이해 못하면 등기법 뒷부분은 오리무중입니다. 내 머리에 쏙 들어옵니까? 아니면 책을 확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쏙 들어올 때까지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읽혀지고 나면 등기법 표현들이 다 와닿는데 이걸 못 읽거나 이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뒷부분도 계속 헷갈리게 된다고요. 자, 기억번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등기 필요한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냈었는데 이분은 중요하니까 뭐도 떼우시라고요. 따라서 소유자는 중요하니까 소유자가 불이익받을 때는 권리증은 기본이고 뭐까지? 인감은까지 내라고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들은 소유권보다는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한다면 등기필령무 낼까요, 안 낼까요? 등기필령무 냈으면 당신들은 뭐까지는? 인감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지금 기억번 읽은 게 딱 이 네 줄입니다. 이 네 줄 딱 해놓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기억번 달달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제가 네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집에서 복습할 때도 직접 해보시라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가장 많은 게 소유권 이전이다. 이게 원인이 매매든 징여든 교환이든 소유권 이전 단독으로 공동으로. 자, 누가 의무자죠?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 자, 갑이 누구예요?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들고 오라는 거예요? 등기필령무는 기본이고 뭐까지? 인감까지요. 그래서 등기를 마치면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되고, 마쳤으니까 을한테 뭐 줄 것이고? 등기필령무를 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계약이 무효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 유인성이다, 무인성이다. 그러면 원인행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니까 실체한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 6번, 5번 등기를 봐야 돼요. 말소, 단독으로 공동으로. 이렇게까지 해놓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대답 못 하신 분들은요, 단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단독이면 누가 단독일까요? 갑이. 갑이 등기소 왔습니다. 이 등기 뭐여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하늘이 알고 누가 안다? 땅이 안다. 그러면 등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말은 1월 달에 하는 말이고요. 지금 6월 달에 다가고 몇 월인데 7월인데 그런 말 하시면 내년에 또 본다고요.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니까 좌우지간 공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죠? 말소당한 을이 되고 권리자는 갑이 되는 을이 지금 무슨 권자야?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거죠? 아, 소유권 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유권을 뭐 할 때도 말소할 때도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권리증은 기본이고 소유자의 뭐까지? 인감까지 필요하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따로 없나. 자, 누구 것 했어요? 울 것 했다고 이렇게 말소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밑에를 보이게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한 줄만 딱 쳐주잖아요. 지금 누구 것 된 거예요? 갑이잖아요. 갑이 대출 받았습니다. 무슨 느낌을 하죠? 근데 여기 설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저당권 대신에 다른 말 들어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 다 마찬가지로 공동신청. 누가 의무자? 소유자가 설정이니까 소유자 의무자. 권리자가 뭐가 되었어요? A가 권리자. 자, 이렇게 해달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누가 의무자? 소유자가 의무자. 그럼 다음 이 사람이 뭣도 필요하고 등기필 정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거예요? 인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의무자예요? 소유자가 설정해 주니까 소유자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한테 다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갚았으면 이제 무슨 느낌을 하죠? 1번 저당권 말소, 단독으로 공동으로. 의무자 누가 되겠어요? 말소당하는 A, 권리자는? 이게 말소되면 이익받는 사람은 갑. 자, 이때 A에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이때 A의 인감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 여기거든요. 저당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권리증 돌아왔으면 뭐까지? 인감과 요하지는 않는다. 그게 지금 기억번 6줄의 말입니다.
체험하신 분들도 이 네 가지만 그려보시라고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말소, 소유자가 설정해 준다, 저당권을 마한다, 말소한다. 이 네 가지가 의무자, 권리자가 잘 잡히고 여기 등기표명부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등기법은 더 이상 어려워질 것 없다고요. 이게 안 되면 뒷부분 말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다고요. 자, 여기까지만 나왔던 게 우리 시험인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뭐 했다? 잃어버렸다. 재발급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저당권 말소 못 하겠죠? 어떻게 해요? 아까 20분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확인 조서, 확인 서면, 공증 부분인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때 등기관이 지금 홍길동이가 이 등기를 처리하는데 이때 등기관이 A를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언제는 받겠어요? 확인 조서란 말은 누가 확인한 거죠? 등기관이 확인하면서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마디 하잖아요. 손이 참 따뜻하군요. 어쩌다 권리증 잊어버렸습니까? 돈은 다 받긴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의사를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는 그냥 저당권 말소하면 되고 인감은 필요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는 고민해야 되겠죠. 확인 서면 누가 손잡았어요? 법무사, 공증부보, 공증변호사. 그러면 등기관은 권리증도 못 받지, 손도 못 잡았지, 이걸 말소해야 되는데 그냥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넣어라.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자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이더라도 뭐가? 인감이 필요하다고. 자, 디귿번 쭉 읽어보십시오. 디귿번이 시험에 나오면 최소한 줄은 3줄 이상 가야 됩니다. 저당권 말소하는데 저당권자가 권리증을 뭐 했다? 대신해서. 또 거기도 확인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확인 서면이나 뭘로? 확인 공증 부분일 때 그때 안에서 뭐 한다? 누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저당권자도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다른 것들은 다음에 하셨는데 지금 체험하실 때는 이 두 부분이야. 여기 기억번하고 디귿번만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등기법은 더 이상 어려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네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직접 한번 A4용지 놓고 그려보시라고요. 단독인지 공동인지, 의무자가 누군지, 등기 필정부 인감을 해서 내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으면 등기법 뒷부분은 이제 쉬워지는 거라고요. 자,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제 조문 정리해야 되죠.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은요. 가등기 말소에다만 밑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따로 안 해요. 이건 끼워 먹기입니다. 이렇게 끼워 먹으면 되거든요. 이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 말소라면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끼워 먹겠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의 가등기 말소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의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꿈을 꾸겠죠. 내가 본등기를 하면 뭐가 될 사람이다? 소유자가 될 사람이다. 그런데 꿈이 깨져서 가등기가 말소됐습니다. 5번 가등기를 뭐 한다? 말소할 때 그냥 말소할까요? 의뢰 인감 보고 말소할까요? 그래도 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가등기 말소니까 비록 가등기지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감을 넣어주라고요. 그럼 이제 대비를 해보십시오. 자, 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선 계약금만 받아서 1-1번 1번 저당권 이전 가등기를 비합을 해줬습니다. 저당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가등기니까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얘도 꿈을 꾸겠죠. 내가 본등기라면 뭐가 된다? 얘가 꿈꾼다고 소유자가 되지는 않죠. 얘는 뭐였으니까 소유권 가등기가 소유자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이 깨졌습니다. 2번 몇 번 말소? 1-1번 저당권 가등기를 말한다. 말소할 때 이 사람이 인감 보고 말소할까요? 그냥 말소할까요? 그냥 말소한다고요?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 가등기 수식을 봐야 되겠죠. 그때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소하니까 인간 필요하지만 소유권 아닌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인간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요. 니은번은 구조만 잡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기억번하고 디귿번이야. 반면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국어실력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어디에 밑줄 쳤었죠? 서면 작성자 기억 니은 그대로 가시고 자 리을번에 밑줄 하나 넣어보시오. 리을 제3자의 뭐 받아올 때 동의서 받아올 때 승낙서 받아올 때 막도장 찍으면 이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찍어오라는 거야?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받아오라고요. 자 거기 디귿번은 간혹 써먹는 지문인데요. 자 아버님 돌아가셔서 3남매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자 그런데 동생들이 착하거든요. 시집간 동생들이야. 우리가 오빠 뭐 밀어줄 테니까 오빠가 다 막으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상속재산 분할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 뭐라고 줘야 돼요? 친정 큰오빠 뭐라고 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등기는 누구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등기원이 그러겠죠. 아니 왜 가족관계 증명서 동생도 안 하느냐? 뭐 했어요? 협의분할했던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면 작성자의 인감인데 이때 인감은 동생들 인감이 들어가면 되겠죠. 오빠는 짓고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이 서면 작성할 때 오빠도 의사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것까지? 오빠 것까지 포함해서 전원의 인감 들어온다고요. 그럼 디귿번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어요? 시험장에 하면 늘 그럽니다. 오빠한테 뭐라 주기로 했다면 오빠 거 뺀 인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럼 또 여러분 또 졸졸졸 따라갑니다. 일단 누구 거 필요하다고요? 오빠까지 포함해서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 이 서류의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고요. 자 가로 3번은 면제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알아서 밑줄 치고 나오십시오. 간공서 2번도 알아서 밑줄 치고 나오십시오. 이게 다 국어 실력이거든요. 이 협의분할 서류를 뭘 받았다면요? 공정증서 공증받았다면 이미 의사는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됐다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인감을 떼러 가야 됩니다. 자 1번은 줄 칠 거 없는데 1번 밑에 당구장 표시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이야. 다시 이걸로요. 자 갑과을이 매매에서 이전 등기를 한다. 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인감인데 얘가 금치산자입니다.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온다. 갑다시가 이때 인감은 본인의 인감 들어오냐 법정 대리인께 들어오냐? 본인은 지금 무슨 의사가 있죠? 우사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다 무슨 꽃을 꽂을까? 오늘은 울진으로 뛸까 포항으로 뛸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만? 그래서 꽃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것만? 거기 가로 안에 본인의 인감 X에다 밑줄 하시고 옆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꽃. 본인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서 본인 것 빼고 누구 것만. 시험장 하면 뭐라고 꼬드기냐면요. 본인의 인감과 법정 대리인 인감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러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본인은 무슨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할 의사가 있는지지 꽃 필요한 꽃 의사가 아니잖아요. 누구 것만? 법정 대리인 것만요. 2번, 3번, 4번은 줄 긋지 마시고 국어실력으로 쭉 가면서 그럴 때 가는구나. 특히 4번 애국인에서야. 당구장 표시만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애국인도 입국에서야.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이분들은 구청에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뭐 받을 수도 있어요. 인감증 받을 수도 있단 말이고요. 5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이 단어로 버티십시오. 제외 국민과 제외 동포는 무슨 차이예요? 뭐 회사하고 말할 거 뭐 있어? 그냥 다 써졌잖아요. 제외 동포는 바깥에서 사는 동포고 이분은 바깥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일본에 사는 제외 국민이다. 인감을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을 처분한다. 일본국 인감이다. 대한민국 인감이다. 제외 국민 나라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버티시면 되고요. 가로 5번도 우리 시험에 어렵게는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인감 대신에 뭐 할 수 있어요?
거기 상식으로 하나 잡아놓으십시오. 언제부터 시행됐죠?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시험과는 무관하지만 몇 년부터? 2013년부터. 도장 파는 비용도 아깝고 도장 잃어버리면 또 문제잖아요. 뭘로? 서명인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해세요. 서명을 만들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시면 뭘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뭘로? 한자.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들면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고 가로 6번에 1번 3개월에다 형광펜 하시고 유효기한 몇 개월? 3개월. 거기 해석하시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도용에다 형광펜 하시고 특히 중개업자는 잘 알아야 되겠죠. 매도용 인감 뗄 때는 매도인이 인감증명에 누구 이름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죠. 원인이 뭐일 때만. 그럼 매매가 아닐 때는 뭐 하는 거죠?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3번 용도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용 인감을 다른 데다 써먹어도 상관은 없고 매도용 인감만 누구 이름으로? 매수인. 그러면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원인이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따지고 나머지는 용도 전용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 배운 게 시험 문제 두 문제씩 나올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먼저 뭐 내고 신청서, 그 다음에 등기평을 언제 제공하느냐 멸실했을 때,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언제 필요하느냐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 나머지 서류는 후루룩 보도록 하죠.